저는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겪었던 당황스러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몇 달 전 손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다른 냄새가 나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매일 깔끔하게 씻고 깨끗한 옷만 입으려 노력했는데도 말이죠. 아이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저는 그날 밤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설마 내가 냄새를 풍기고 있었나? 다음 날부터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 냄새를 맡아보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 손목, 그리고 입었던 옷까지. 하지만 자신의 냄새는 코가 익숙해져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여보, 혹시 내가 냄새나? 글쎄,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 그런데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않을까? 아내의 대답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큰 걱정을 안겨줬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이 특별한 냄새를 갖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의학 서적도 찾아보고 전문의와도 상담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듣다 보면 건강해지는 건강수월래, 노인 냄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위생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도 처음엔 내가 너무 대충 씻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4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땀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젊을 때는 운동만 조금 해도 땀이 줄줄 났는데 이제는 한여름에도 예전만큼 땀을 흘리지 않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땀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땀이 줄어든다는 건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인다는 뜻이에요. 더 심각한 건 침 분비량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입안이 자주 마르죠? 이게 바로 구강 건조증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안의 세균이 급격히 늘어나고 치석도 더 잘 생겨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피부에서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속 유익한 세균들이 줄어들고 대신 유해한 세균들이 늘어나요. 이때 피부가 산성화되면서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됩니다. 바로 여기서 노렌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노렌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노인 냄새의 정체입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죠. 그럼 이 냄새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의학과 피부과를 전공한 한 박사님의 조언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물요? 저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언제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해요. 박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물을 잘못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이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찬물이 아니라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하나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진대사를 오히려 둔화시켜요. 반면 미지근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잠들어 있던 내장 기관들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실천해봤어요. 40도 물 한 컵을 아침 기상 직후에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변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소변 색깔이 더 맑아졌고요. 여보,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아내도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2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자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 거리를 두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물 마시기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물 마시기가 습관이 된 후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바로 햇볕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의 살균 효과와 적당한 땀 배출을 통한 노폐물 제거 원리를 설명들으니 납득이 갔어요. 매일 오전 10시쯤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걸으면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첫 주에는 솔직히 귀찮았어요. 특히 흐린 날에는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나가보니 재미있는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일단 잠이 더 잘 왔어요. 그리고 피부색이 좀 더 생기 있어 보이기 시작했고요. 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요. 딸이 한 말이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3주 후였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예전처럼 눅눅하고 답답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상쾌했어요. 이게 정말 땀을 통한 노폐물 배출 효과구나. 몸소 체험하니까 확신이 섰습니다. 산책이 습관이 된 후 저는 씻는 방법도 완전히 바꿔봤어요. 그냥 대충 비누칠하고 헹구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한 박사님이 알려준 집중 세정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살, 털, 땀 이 세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특히 피부가 접히는 부위들에서 땀이 잘 고이고 세균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사타구니, 겨드랑이 밑, 무릎 뒤쪽, 목주름 발가락 사이, 발바닥, 그리고 의외로 귀 뒤쪽 같은 곳들은 더욱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채모가 많은 부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세세하게 씻어야 하는 거였구나. 저는 그동안 얼마나 대충 씻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벌려가면서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고 씻어야 해요.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평소 10분이면 끝나던 샤워가 20분 가까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손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차이가 났어요. 특히 저녁에 옷을 벗을 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입은 셔츠에서 특유의 냄새가 났는데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박사님이 추천한 주 1회 30분 탕 목욕도 시작했어요.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각질과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제거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옛날 사람들이 목욕탕을 자주 갔구나. 30분 탕 목욕 후에는 정말 몸이 깨끗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외부적인 관리와 함께 내부적인 변화도 필요했습니다. 바로 식단 조절이었어요. 한 영양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즐겨 먹던 음식들이 노년의 날 생성을 촉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진 고기류, 튀긴 음식,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이 몸속 산화를 촉진해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들로 바꿔보세요.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같은 과일류, 그리고 메밀, 현미 같은 통곡물이 좋아요.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특히 현미밥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요리를 정말 맛있게 해줘서 점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고추 넣은 닭 가슴살 샐러드 어때? 생각보다 맛있네. 가장 좋아하게 된 건 토마토였어요.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먹기 시작했는데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2주 후부터 변화가 느껴졌어요. 일단 소화가 훨씬 편해졌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이게 정말 음식 때문이었구나. 몸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식단 개선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쓴 것이 구강 관리였어요. 한 치과 의사에게 정확한 방법을 배웠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양치질만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분비가 줄어들어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죠. 치과 의사가 알려준 구강 관리법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먼저 혀 클리너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혀 뒤쪽부터 앞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내는 건데 처음 해보니까 정말 많은 설태가 나오더라고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다음은 치실과 치간칫솔 사용법이었어요. 특히 치간칫솔은 처음 사용해봤는데 칫솔이 들어가지 않는 틈새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외출할 때도 달라졌어요.
무설탕 껌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 후에 씹었거든요. 껌을 씹으면 침분비가 촉진돼서 자연스럽게 구강이 정화된다고 해요. 구강 스프레이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회의나 중요한 만남 전에 한 번씩 뿌려주면 입안이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음료 습관도 바꿨어요. 커피를 하루에 3-4잔씩 마셨는데 이제는 한 잔으로 줄이고 대신 녹차나 허브차를 마셔요. 2주 후부터는 정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입냄새 걱정을 하지 않게 됐거든요. 가장 기뻤던 건 손자와 이야기할 때였어요.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곤 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가까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신경 쓴 것이 의류와 속옷 관리였어요. 이 부분은 정말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더라고요. 한 세탁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정보들을 얻었어요. 한 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해요. 겉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냄새 분자들이 섬유에 스며들거든요. 저는 그동안 바지나 셔츠를 2-3일은 입었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더 오래 입곤 했죠. 그럼 옷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속옷과 양말은 매일 바꾸시고 겉옷도 가능하면 매일 바꾸세요. 대신 빨래를 자주 하시면 되죠. 전문가의 조언대로 습관을 바꿔봤어요. 속옷과 양말은 무조건 매일 교체했고 셔츠도 가능하면 매일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소재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합성 섬유보다는 면이나 대나무 섬유 같은 천연 소재가 땀 흡수와 통기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면 셔츠로 바꾸니까 확실히 하루 종일 입고 있어도 끈적한 느낌이 덜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세탁 방법이었어요. 냄새가 배인 옷들은 일반 세탁으로는 완전히 제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삶기 세탁을 해보세요. 끓는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삶으면 냄새 분자가 완전히 제거돼요. 속옷들을 삶기 세탁해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새 옷같이 상쾌한 느낌이 났어요. 양말도 특별 관리가 필요했어요. 발은 하루에 200ml 정도의 땀을 배출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양말에 흡수되는 거잖아요. 양말을 하루 이틀 말려서 다시 신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제는 양말을 여러 켤레 준비해서 항상 완전히 마른 것만 신어요.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약 2달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됐어요. 가장 기쁜 건 가족들의 반응이에요. 손자는 이제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서 안기고 딸은 아버지가 젊어 보이신다고 말해줘요. 아내도 변했어요. 여보, 요즘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 이상 냄새를 걱정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에서도 회의실에서도 당당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6가지 방법들. 단순히 냄새만 없애는 것이 아니었어요. 삶 전체의 질을 바꿔놨거든요. 지금도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공원에서의 30분 산책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고 샤워할 때의 집중 세정은 이제 자연스러운 루틴이에요. 토마토와 사과가 포함된 식단, 꼼꼼한 구강 관리,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시작하는 하루.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상쾌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